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병입니다. 빨리 알아채고 빨리 대처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평균적으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건망증이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병원 방문을 미루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뇌는 서서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이 병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이며 시작됩니다. 놀라운 건 이 단백질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치매의 시작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치매의 초기 증상 7가지와 함께 직접 병원에서 겪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최근 기억력의 저하. 최근에 있었던 일, 특히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자꾸 잊습니다. 학원비를 2번 내거나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익숙한 일상에서의 실수. 늘 하던 요리, 운전, 장보기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방향 감각이 헷갈리고 익숙한 길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세 번째 신호, 시간과 장소의 혼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다니던 동네에서도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언어 사용의 변화.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있잖아, 뭐더라 그거 말이야. 명사, 특히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신 이복래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요즘은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얼마 전엔 제사 준비하러 시장에 갔는데 그게 뭐였더라, 콩나물. 아니, 결국 집에 와서야 기억났어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 심해졌나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무서워서 병원에 왔죠. 이복래 할머니는 기억력 검사를 통해 조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결과 현재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거나 안경을 전자레인지 안에 두는 등 물건을 비정상적인 장소에 두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여섯 번째 신호, 판단력 저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쉽게 속거나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성격 변화. 예전엔 온화했던 분이 짜증이 많아지고 모임이나 외출을 꺼려하며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초기 신호입니다. 남성 어르신 정진국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전화 한 통에 300만 원을 보내버렸어요. 딸이 울면서 화를 내는데 그땐 왜 그게 사기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자고 해서 왔어요. 이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판단력 저하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매는 노년기에나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엔 40대에서 50대 초반에도 치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영츠하이머, 즉 젊은 알츠하이머로 불리는 현상입니다. 제 진료실에도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회의 중에 무슨 말을 하려다 갑자기 멍해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 정말 치매일까요? 사실 대부분은 치매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인 포그는 말 그대로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줄고 멍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이 증상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디지털 사용, 우울감 등 현대 사회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인지 초기 치매인지
혹은 단순 피로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63세의 김정희 할머니 사례가 기억납니다. 예전엔 사람 이름, 드라마 제목 다 기억났는데 요즘은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마트에 가서 뭐 사러 왔는지도 깜빡하고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무섭더라고요. 딸이 걱정돼서 병원에 같이 오자고 해서 왔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치매는 아니었고 우울감과 수면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브레인 포그로 진단됐습니다. 생활 패턴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교정을 통해 현재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고 기억력도 정상으로 회복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빠진 기억력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신경가소성, 즉 뇌의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를 자주 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뉴런 간의 연결 다리가 새로 생기고 기억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치매도 되돌릴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치는 어렵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로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가 느껴진다면 혼자 넘기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기억력 검사를 받는 것, 그게 치매를 막는 첫 단추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알츠하이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중 상당수는 치매로 오해하기 쉬운 다른 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울증, 그리고 수두증, 뇌종양입니다. 먼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집중력 저하, 의욕 감소, 말수 줄어들, 대화 내용 반복, 이름 기억 못함 등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과 비슷하죠. 그럼 우울증이 치매로도 발전하나요? 이 질문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울증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특정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고 나서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치매로 인해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부와 단절되고 말이 줄고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와 우울증을 명확히 감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울증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개선됩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치매인 줄 알고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이었다.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내가 치매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70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TV 보다가도 내용을 기억 못하고 사람들이랑도 말 섞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요. 치매일까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울증일 수 있다 하셔서 치료를 받았더니 진짜 조금씩 괜찮아지는 걸 느껴요. 이영자 할머니는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시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진료실에 오십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안도감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졌죠. 다음은 정상압 수두증입니다. 뇌 안에 뇌척 수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이면서 뇌를 서서히 압박하는 병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전형적인 치매 증상처럼 보입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까지 나타나죠. 그런데 MRI로 진단하고 뇌의 고인물을 빼내는 치료를 하면 놀랍게도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남편 사례입니다. 말이 점점 느려지고 밥 먹다가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뚝뚝 끊기고 자꾸 주저앉고 걷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정상압 수두증이었습니다. 수술로 뇌척 수액을 배출하고 나서 3주 만에 남편분은 예전처럼 말씀도 잘하시고 혼자 마트도 다녀오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정숙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또 하나 뇌종양입니다.
특히 천천히 자라는 양성 종양은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 집중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한 74세 여성분은 치매약을 2년 가까이 복용했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뇌에 종양이 있었고 제거 수술 후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 상태로 회복되셨죠. 이처럼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뇌 질환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음주입니다. 선생님, 나는 뇌를 많이 쓰는 직업이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기억력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말이 헛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료실에 오신 76세 최선호 선생님. 유명한 외과 의사셨고 매일 수술실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뇌 MRI를 찍어보니 심한 뇌 위축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음주가 뇌에 영향을 준 거죠.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기억과 집중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블랙아웃, 흔히 필름 끊김이라 불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 이미 뇌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술은 가능하면 절제하거나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산소 공급을 막아 뇌세포의 죽음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도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운동은 뇌세포를 새롭게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뇌의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연구실에 의뢰해 실제로 2마리의 쥐에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매일 쳇바퀴를 돌게 했고 한 마리는 우리 안에서만 가만히 두었죠. 3개월 후 2마리의 뇌를 MRI로 비교했더니 운동한 쥐의 해마 부위가 확연히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0분만 걷더라도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좋아집니다. 선생님,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겁났어요. 근데 진짜 5분씩만 걷다가 지금은 30분도 걷드네요. 매일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됐어요.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 말씀은 73세 이춘자 할머니께서 해주신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다리 통증 때문에 걷기를 꺼려 하셨지만 걷는 습관을 들이신 후 기억력과 기분이 모두 좋아졌다고 하셨죠. 이처럼 치매를 늦추기 위해선 절제된 음주, 운동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특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과다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뇌는 스스로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층에서 기억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근데 뭐 봤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 많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뇌를 스스로 쓰지 않는다면 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능동적인 두뇌 활동입니다. 바둑, 장기, 글쓰기, 독서, 암기 퀴즈.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반드시 병행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선생님, 기억력은 한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3글자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PMS 전략입니다. PMS란 P는 피지컬 액티버티, 즉 신체 활동, M은 멘털 액티버티, 즉 정신 활동, S는 소셜 액티버티, 즉 사회 활동을 뜻합니다. 이 3가지는 전 세계 수많은 논문과 임상 실험에서 치매 예방과 지연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P,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트레칭도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해마 부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8% 낮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아파트 옥상 한 바퀴 걷고 와요. 혼자 걷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비 오는 날엔 실내 계단만 오르내려요. 그것만 해도 머리가 맑아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은 69세 김성자 할머니입니다. 매일 새벽 걷기를 시작한 뒤 식사도 잘하시고 우울한 기분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M, 정신활동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암기를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외국어 학습을 시작한 고령자들의 뇌 구조를 MRI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학습 후 해마 볼륨이 증가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선생님, 요즘 영어 단어 하루에 5개씩 외워요. 손녀가 알려주고 저는 일기장에 써보죠. 아침에 신문 사설 읽고 그걸 제 방식으로 줄여 써봐요. 글자 하나라도 내 손으로 적는 게 뇌엔 최고 약이라 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꾸준히 뇌를 쓰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진료실에서도 확연히 집중력과 언어 능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S, 사회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생기면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수록 치매 진행 속도는 빨라집니다. 사회적 관계는 감정을 자극하고 기억 회상을 반복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반응해야 하기에 뇌 전체를 고루 쓰게 만듭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젠 일주일에 3번씩 나가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 웃다 보면요.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이름도 더 잘 기억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78세 조순자 할머니는 몇 달 전만 해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시작한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억력과 말투, 표정까지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처럼 PMS 전략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도 치매의 진행을 멈추고 뇌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PMS 전략을 실천해 기억력을 회복하거나 진행을 늦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치매라는 질병이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4세 박순호 할아버지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셨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던 생활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를 까먹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서 가족이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초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순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말씀드린 PMS 실천 노트를 받아가시고 그날부터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죠. 아침 7시 동네 산책 20분, 점심 후 일기 쓰기 10줄, 저녁엔 아내와 장기 한 판, 주 3회 경로당 방문에 탁구 참여.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에 오신 박 할아버지는 말투가 또렷해지고 표정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니까 머릿속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자다가도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정미화 할머니입니다. 이전까진 마트에 가면 꼭 물건 몇 개는 빼먹고 돌아왔고 은행에서도 본인 비밀번호를 헷갈리셨다고 해요. 진짜 처음엔 무서웠어요. 나도 이제 치매인가 싶어서요. 병원 갈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정미화 할머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혼자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매일 걷기와 낭독, 사진 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걷고 돌아오면 그날 들은 소리, 본 것, 생각난 사람 이름을 작은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글씨도 엉망이고 하루 2줄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10줄씩도 씁니다.
지난주에는 손녀 졸업식에 갔던 일도 세세히 적었어요. 기억이 자꾸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할머니의 뇌 MRI를 6개월 후 다시 찍었더니 해마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인지검사 점수도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78세 홍영숙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진료 당시 자주 반복되는 말과 과민한 반응,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가족들과도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셨죠. 하지만 홍 할머니는 사회적 고립이 원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친구들 모임도 뜸해지면서 말을 섞을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동네 복지센터의 시니어 연극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드렸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대본 외우고 역할 맡아서 연습하니까 하루가 훅 가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생각도 빨라지고 말도 더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아들하고도 싸움 안 해요. 이처럼 기억은 완전히 잊히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면 되살릴 수 있는 기억의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걷기, 글쓰기, 사람 만나기. 하루 10분이라도 계속하면 그 씨앗이 자라 기억이라는 꽃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억력 저하나 이상 행동이 모두 치매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 뒤에 전혀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치매약만 계속 복용하면서 정작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유병식 할아버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자꾸 말이 어눌해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가족이 치매 같다며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말투가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으며 최근엔 식사 중에도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지기능 검사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 MRI를 정밀하게 촬영했더니 뇌실에 과도하게 물이 차 있는 정상압 수두증이 발견됐습니다. 수술로 뇌척 수액을 배출한 지 2주 만에 유병식 할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말씀도 빠르게 하시고 단단한 걸음걸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처음엔 치매라고만 생각했는데 다행히 원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정기적인 영상검사와 재활운동만 병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71세 박경숙 할머니입니다. 2년 전 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증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말을 하다가도 멈추고 사람 이름도 잘 못 기억해 가족이 걱정이 많았죠. 정밀 검사에서 작은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말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언어 능력 감소의 원인이었습니다. 종양은 수술로 제거했고 박경숙 할머니는 2달 뒤부터 서서히 기억과 언어 능력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치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진짜 기적이에요. 수술 후엔 전화번호도 다시 외우고 며느리 이름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기질적인 뇌 질환이 치매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반드시 영상 검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증상만으로 치매라고 단정하지 말고 뇌 MRI나 CT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쓸데없는 약을 맞고 제대로 된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영상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갑자기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경우, 잘 걷던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자주 넘어진다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성격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기억력보다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럴 때는 반드시 영상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겠지. 이렇게 넘기기엔 놓치기 너무 아까운 병들이 있습니다. 수두증, 뇌종양, 경도인지장애, 우울증성 치매. 이 모든 질환들은 치매와는 완전히 다르고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치매의 시작과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치매를 예방하고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걷기,
단 20분이라도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해마의 위축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 20분, 동네를 걷거나 가까운 마트를 일부러 걸어가고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한 블록을 걷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뇌를 지켜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통 하나 들고 단지 한 바퀴를 도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도 떠올리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도 해요. 그게 뇌 운동이더라고요. 이 말은 70세 최진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걷기 시작하고 난 뒤 아침 기상 후 멍한 느낌이 사라졌고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써라 뇌도 근육처럼 단련된다. 글쓰기, 암기, 낭독, 계산, 그림 그리기. 뇌를 쓰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손으로 하는 활동은 뇌 자극에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손글씨 일기 쓰기, 신문 기사 요약하기,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외우기, 장보기 목록을 미리 외워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뇌의 연결망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손주가 준 그림 일기를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짧게 쓰고 옆에 간단히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렇게 재밌고 뇌에 좋은 건지 몰랐어요. 78세 김인자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그림일기 습관을 시작했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향상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을 만나라 고립은 뇌의 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사고 능력과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면서 뇌 전체가 고르게 활성화됩니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매일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친구와 주 1회 식사 모임, 온라인 영상 통화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 말없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친구들이랑 자주 통화해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풀리고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치매를 막아주는 힘 같아요. 이 말은 75세 이현자 할머니가 남긴 말씀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의 말수가 줄었지만 다시 전화통화 습관을 들이면서 사회적 감정과 기억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넘길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먼저 알아차리고 조금만 실천을 시작하면 그 진행을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을 찾을 시간이고 걷기를 시작할 순간이며 누군가에게 전화할 타이밍입니다. 기억은 멀어져도 삶의 의지는 우리가 직접 붙잡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조기에 막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오늘도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해 보세요.